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그 fake a 제대로 된 그 어떤 박승훈 선생님 기법을 사용한 작품을 하나 보여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거 찾아왔어요. 이거는 이제 제목이 뭐냐면 메베우스의 띠예요. 이 무한대.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제 호가 싹공이라 이제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 안에 보면 살짝 보면 이 주홍색, 푸른색, 흰색, 노란색 이런 게 들어갔고 약간의 오방색이 들어가 있어요. 이 와중에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복잡한 거야. 근데 제가 이런 설명을 안 드리면은 몰라. 이게 뭘 했는지. 근데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제 주관이니까. 이걸 자세히 보면은 여기 선이 보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선이 보입니다. 이 선을 크게 놓고 보니까 뭐가 보이시죠? 요즘 택배 회사들이 많이 쓰는 상자 가게 보이지 않나요? 상자 박스. 그러니까 박스를 주제로 만든 박수근 선생님 기법, 임페스트 기법, 이 반죽 기법으로 만든 작품이에요. 이게 가급적이면 저도 회색을 많이 써가지고 화강암의 느낌처럼 했는데 저는 일부러 여기 이렇게 붓으로 문질러가지고 이렇게 그런 기법은 안 썼어요. 그런 어떤 이 말하자면 그레이징 한다거나 볶아시 한다거나 이런 기법은 안 썼어요.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물감 층만 올려가지고 붓으로 나이프로 계속 올려가지고 이 단계를 보면은 이 속까지 보니까 한 5단계 정도는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메베우스의 띠는 한지를 두껍게 배접을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여기 붙였어요. 꼴라주 기법이 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기법을 쓴 기법인데 얼핏 보면은 박수근 선생님의 어떤 기법을 썼다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 있죠. 그리고 이 전체적인 이런 워로버 페인팅으로 한 기법은 거의 박수근 선생님이 참 잘하셨어요. 그런 거는. 이 어떤 요즘으로 따지면 디자인하는 친구들 이런 걸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이 박수근 선생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디자인적인 매력이 있어요. 그 어떤 조형적인 그 매력이. 전체 판을 갖다가 싹 이렇게 비슷한 톤으로 깔고 거기에 은근한 톤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기법. 이런 게 참 멋있는 기법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기법을 쓴 분들이 많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박수근 선생님, 그 다음에 김환기 선생님은 특히 그 방법을 많이 쓰셨죠. 그렇다고 해갖고 다른 우리 선배님 작품이 못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분의 어떤 방법이 어떤 뭐 콜렉터나 아니면은 이 주변에 있는 화상이나 이런 분들한테 큰 호응을 못 얻은 거는 맞지만은 그렇다고 그 작품에 그거를 비교할 수는 없죠.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그 이 박수근 선생님 기법으로 한 그런 여러 가지 장례를 한 4-5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영상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작년 재작년에 만든 거기 때문에 아직 사인이 없어요. 완성이 안 돼 있고 여기 깨끗하죠. 깨끗하다는 거는 이 시기적으로 얼마 안 된 거예요. 하지만 캔버스는 여기 이렇게 들춰 보면은 이 속색하고 여기 겉하고 좀 달라요. 좀 오래됐어요, 이것도. 캔버스 자체는 10년이 넘어갔네 보니까.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눈으로 보는 이 안목법이죠. 그렇게 눈으로 봐서도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 캔버스만 봐도. 그 여기 보면은 이 층이 이 보면은 2가지예요. 여기 이렇게 잘 보니까 이 벗겨져요. 아, 이게 뭐지? 이렇게 이제 제가 봤는데 아, 그럼 최초에 여기다가 아, 한지를 붙였었구나. 뭐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그런 걸 보면 족보가 나오는 거죠. 한지를 어디까지 붙였을까요? 옆에다가만 붙였습니다. 안에는 안 붙이고 그런 거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 안에 사각형의 박스 모양을 그리고 메베우스의 띠 모양을. 물론 요거에 여기 이런데 이제 명암을 우리 옛날에 초창기에 디자인과 이 대학에 들어가려면 구성을 했잖아요. 구성 포스터 컬러로 그런 거를 할 수도 있죠. 여기 면을 나눠 가지고 마치 김환기 선생님의 론다나 뭐 이런 거 이 몽드리안 기법으로 해가지고 면을 분할을 시키고 큐비즘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런 게 전부 다 그 작품을 만드는 이 기법을 설명할 때 제가 늘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가 세뇌식으로 세뇌 교육을 많이 받아온 세대잖아요. 가령 뭐 모차르트, 베토벤은 이름은 아는데 좀 뭘 했는지는 몰라요, 사실. 그냥 들어서 좋다는데 좀 왜 좋은 거지? 저게 일반 대중이 좋아서 좋은 건지 뭐 이런 건 몰라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이 그림에도 있어요. 뭐 피카소가 좋다는데 도대체 뭐가 좋다는 거야? 나하고 잘 안 맞는데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들이지만은 박수근 선생님, 그다음에 김한기 선생님, 나한테 도대체 뭘 주는 거지? 나는 어떤 저기서 생각을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거는 그야말로 보는 사람 입장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 에필로거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서문 뭐 이런 거에 이제 장황하게 뭐 평론가들 글을 많이 써놨잖아요. 거기에 휘둘리면 안 돼요. 그거는 나의 감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텍스트일 뿐이지 그거로 지배를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림을 감상하실 때는. 오늘 즐거우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안 하셔도 돼요. 요즘 그냥 그렇잖아도 지금 3개월 만에 1000명 돌파하고 있거든요. 뭐 많이 보시면은 전 좋아요. 왜냐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뭐 신랄하게 비판하실 분은 밑에다 남기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제가 대답에 자신이 없을 때는 이 머릿속에 또 뭐 딴 생각을 하고 있겠지. 아무튼 자연스럽게 뭐 제 어떤 이 컨텐츠를 좋아해 주시면 더 좋지만 아무튼 안 그러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작품의 장례를 완성된 거를 보여달라고 하신 댓글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박수근 선생님은 물론 그 화강암의 느낌, 덕지덕지한 가운데서도 회색 톤을 많이 써가지고 우리의 한국적인 맛, 그다음에 그런 화강암의 맛을 아주 극명하게 잘 나타내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평론가들도 말씀하시고 일반 분들은 그냥 그렇게 말 안 해도 그거를 뭐 감성적으로 그렇게 느낀 분도 있고 안 그런 분도 있고 그건 자유죠. 하지만은 반드시 이렇다라고 해서 뭐 그거를 그게 화강암이야? 화강암처럼 느껴져? 나는 아닌데. 저 느낌은 마치 내가 어디서 본 무슨 느낌이었는데?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조차가 다 이제 요즘 세상에는 그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박수근 선생님의 어떤 기법 중에 특징을 얘기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느끼는 감성, 그 다음에 느낌, 이런 것까지 강요할 수는 없죠. 근데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설명은 해드릴게요. 왜냐면 저는 인체를 주제로 하기 때문에 여기 인체가 들어가 있어요, 약간의. 뭐 그 인체가 뭐 여기 얼굴이 확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몸짓, 발짓이라는 게 있잖아요. 손을 이렇게 하면 저거는 뭘 하려고 하는 걸까?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다고. 그것도 이제 정해놓은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기꾼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게 뭘까? 저거 돈을 움켜쥐고 있는 걸까? 아니면 칼을 움켜쥐고 있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기 주관적인 어떤 감성을 가지고 작품을 볼 게 아니라 다양하게 존중을 해줘야죠.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과일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숲속이라고 느끼는 사람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거를 다 존중해 줄 수 있는 포용력을 가진 게 바로 미술이죠.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박수근 선생님은 모티브를 우리 한국적인 뭐 한국의 어떤 이 소박한 서민들의 모습, 어머니, 그다음에 누이, 그다음에 동료들, 그다음에 여인, 남자, 지게꾼? 그건 모르겠다. 아무튼 그런 식의 어떤 거를 이렇게 잘 이렇게 표현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저게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림은
어떻게 그거일 수가 있겠어요? 사람을 그렸는데 어떻게 이게 사람일 수 있겠어요? 사기지. 그냥 사람의 어떤 그 이미지를 통해서 다른 발상의 전환을 가질 수 있는 상상력을 키워주는 게 이제 이미지의 끝이죠.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부수적인 소프트웨어죠. 이제 말하자면 이런 그 이 물감이나 이런 층들, 물감을 다루는 거 이런 거는 물론 이 물감을 잘 다루면은 기능공보다도 더 잘 다룰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랜 세월을 다루다 보면은 더 그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공감대를 엄청나게 많이 얻었으면은 피카소와 같이 당대에 유명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 공감대를 못 얻었어 그 시절에는. 그때 솔직히 박수근 선생님, 김원기 선생님 살아계시는 그때는 우리는 풀뿌리도 못 먹는 사람이 많았다고. 그거 해줘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일제시대 그 전에 구한 말에 초창기에는 우리가 반상회 제도가 없어지면서 막 그 정리되지 않은 자유의 물결이 막 넘치던 때였다고. 근데 대부분의 우리 서민들은 어떤 생활을 했냐면은 그런 신식교육, 그림이나 뭐 이런 거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밥 먹고 살기 바빴어요. 지게 지고, 농사 짓고, 나무하고, 거기다 또 상봉하설까지 해야 돼. 위로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모셔야 되고, 아래로는 자식들 또 다스려야 되고, 어머니들은 신식교육을 아무리 주입해도 속으로는 무당을 믿고 있었고, 겉으로는 기독교도 있고 뭐 불교도 있고 하지만 마음속에 무속신앙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진짜. 그거는 인간이면은 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 얘기니까 이걸 또 왜곡해서 저 이상한 소리 하네 이렇게 들으실 필요 없어요. 다 생각할 수 있는 그 소지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예술을 하면서 끊임없는 비판과 의지, 다른 그 받아들임 이런 걸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을 잘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 화가들은 예술가들은 가만히 앉아서 뭐를 그냥 그 철학적으로 뭘 논하는 게 아니고 이 행위와 삶에 직접적인 그 어떤 참관을 하면서 그 자기를 다스려 나가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뭐 그림도 안 그린 사람이 어떻게 화가예요. 말로만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교수님이 일단 교수가 됐어. 유명한 대학에. 근데 그림을 안 그려. 그게 무슨 화가입니까? 그냥 행정가지, 교수지. 근데 교수의 그 분야도 많잖아요. 그러면서도 막 작품도 뭐 너무 열심히 하고 어떤 학생들도 잘 가리키고 이런 분은 그야말로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존중받아야 마땅한 거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완성된 그림을 보기 이전에 선생님들이 쓰셨던 어떤 기법을 저는 받아들인 거고 그 기법은 존재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여러 그 시대를 거치면서 왔었던 여러 사람을 거쳐서 왔었던 기법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런 기법은 마네, 모네, 로트렉, 고흐 다 썼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탈리아의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서부터 나왔던 기법도 여기 들어 있어요. 모든 기법이 다 들어 있다고. 단지 우리가 이제 음악하고 미술하고 다른 점은 음악은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야 될 어떤 그 틀이 있어요. 근데 미술은 그건 없어요. 자유스럽다고 더. 그래서 음악은 한순간에 탁그 어떤 그 엄청난 그 우주의 신비를 담고 있지만 미술은 좀 길어요. 길게 볼 수가 있고 약간 좀 인본주의예요. 사람의 느낌에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게끔 도와준다고. 그거는 자유예요. 그래서 더 프리덤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거. 이 말이 맞나 모르겠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잣대로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내는 기법들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기법을 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은 저기 박수근 선생님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기법을 이탈리아 말로 통칭해서 부르자면 뭐라고 그랬죠? 반죽기법이라고 하죠. 뭐 그거를 이제 이탈리아로 뭐 얘기하면은
뭐 여러 가지 그 말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불어로도 할 수 있고 뭐 영어로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자막에다 붙여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기법을 보면은 여기 뾰족뾰족하잖아요. 이거는 내가 속도를 해서 이 물감에 기름이 많이 섞여 가지고 이렇게 싹 발랐을 때 이 끄트머리가 생기는 거는 물감에 기름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 없이 그냥 이렇게 붓칠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 방법 위에다가 만약에 붓을 이용해 갖고 천천히 걷다, 선을 걷다, 면을 만들었다 하면은 김환기 선생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이런 거는 기법의 어떤 그 비교,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제 유튜브의 콘텐츠는 뭐냐면 이 화가분들 아니면 학예사분들 그다음에 일반 서민들도 기법에 대해서 어떻게 그렸을까? 저런 거를 하려면 어떻게 그리는 거였을까? 이거 궁금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가령 뭐 이 박수근 선생님이 창신동 시절에는 어쨌다. 그다음에 이 미군 부대에서 생활은 어쨌다. 이런 거를 하는 그런 스토리는 또 살짝 얘기는 하지만 주된 컨텐츠는 기법이에요. 어떻게 그렸을까? 저거를 왜 그 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저렇게 그렸을까? 이런 겁니다. 그걸 아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 수가 있나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끄고. 이 기법은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두들겨 보면 맑은 소리가 나잖아요. 이게 마르지 않으면 이것도 유화니까 마르지 않으면은 이 소리가 안 나죠. 그냥 퍽퍽퍽퍽 물감 뭐 그 짓이겨지는 그 느낌이 나겠죠. 여기 노란색을 자세히 보면은 제가 인체를 주로 많이 그리니까 그 인체가 여기 이렇게 드러날 거예요. 사람의 형상이 뭐 이게 뭐 몬스터 같은 느낌도 있고 뭐 야 저기 뭐 은근히 나타나는데 저게 뭘까? 뭐 여러 가지 아니면 신비스럽기도 하고 뭐 이런 의도를 갖고 있지만은 그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 명도차, 명암차를 나타내기 위해서 수없이 반복해서 물감을 올린 거예요. 이거는 이제 뒤에 보면 기록이 없네요. 이런 이제 상태를 보면 이 창고에서 가져왔고 거미줄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보관을 그래도 잘한 거예요. 이 정도 제가 꺼낼 정도로 내 생전에 이걸 꺼내서 봤다는 거는 이게 창고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창고는 아니고 그냥 농장 한 켠에 컨테이너를 하나 사가지고 놓은 거가 이제 거기다 이제 물론 뭐 선풍기도 달고 해가지고 그런 장치는 했지만 그리고 벌써 이 그 틀의 색깔이 빨갛잖아요. 이걸 이제 일본 사람들은 스기라고 한다고. 스기목 삼나무를 하고 어떤 그 이제 똑같은 건지는 제가 한번 다시 찾아볼게요. 자료를. 이 스기목의 왁구라고 그러죠. 캔버스 틀. 이 틀에다가 지금 자꾸 진짜 우리가 그 외세 침략에 의해 가지고 사대주의도 물론 있지만 이 뭐 용어가 막 영어, 일본어, 불어, 한국어 막 다 짬뽕이 되었어요. 그래도 미술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은 반드시 지키되 거기에 휘둘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무시하면서 살 필요도 없어요. 아무튼 여러 사람들이 공존하는 지구니까 이제 좀 폭넓게 생각하자고요. 그래서 이게 빨개지는 이유는 세월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이제 진이 빠져나가고 이게 말라가면서 색이 변한다고 이렇게 거무틱틱하게 더 변하겠죠. 그래서 조선시대의 목가구를 보면 더 변해 있어요. 그런데 그림이라고 안 변하겠어요? 엄청나게 변하겠지. 이 캔버스의 뒷면 자체, 이 여러 가지 그 삼배로 짠 삼배와 뭐 약간 여러 가지 혼합물이 들어간 캔버스인데 이것도 이제 벨기에에서 만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뒤에 이런 느낌들은 뭐 어디서 오염이 됐는지 잘 몰라요. 근데 여러 가지 물감이 이렇게 좀 들어있고 옆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캔버스 자체를 옆에서 호치키스를 해서 쓴 거고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됐냐면 이것도 이제 1993년 4년에 제가 도시 시리즈 그거를 할 때 인체를 슬쩍슬쩍 그릴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린 거예요. 이 보면 이제 바닥색이 좀 밝은 톤에서 여기 보면은 밝은 톤이 속에 있거든요.
약간 비리디언 계열이 있고, 그다음에 옆에서 보면 더 많이 알 수 있지만은 이 분석을 해보면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뭐 이 비리디언 청색 계열을 입히고 그린 입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약간의 터치를 쓰면서 그 옐로우를 살짝 올리는 거고, 여기 이제 세러리안 브루게통도 살짝 올리고 했는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자면 이 그 질감, 그 드롭백을 위한 그런 거보다 이건 작품이에요. 드롭백하고 작품하고 다른 이유를 알겠죠? 일종의 형태를 넣는다, 조형성을 넣는다 이랬을 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확실히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즐기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 일반인들이 그림을 안 배우고 그냥 막 칠했을 때는 그거는 그냥 드롭백 그 기법이에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 하지만 거기에 기술이 첨가되면은 뭐라 그랬죠 아까? 기능공이 되죠. 기술자. 기술자가 나쁘다 좋다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존중해야 됩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독특한 자기의 세계가 있으면 더 좋은 거죠. 그리고 그거를 발판 2개 다 발판 삼고 여러 개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꿈을 쫓는 사람들, 그걸 이제 예술가라고 하죠. 그 중에서도 화가는 이런 물감을 가지고 노는 사람들, 그리고 그 놀면서도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런 거를 하는 사람들을 화가라고 그러죠. 이거는 어두컴컴하지만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임페스토, 이 이탈리아 말하는 임파스토 기법이에요. 이것도 말하자면 떡칠, 그냥 반죽해가지고 떡칠해서 올리는 계속 그런 기법이거든요. 또 반면 한편으로는 박수근 선생님의 기법이 될 수도 있죠. 자세히 쳐다보면 여기도 그 돌이라는 게 황화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현무암도 있고 여러 가지 많다고. 그 다음에 시커먼 돌도 있고 뭐 운석도 있을 수 있고, 이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요, 이 쪼는 거에 따라 가지고 뭐 이 우리나라의 돌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제 화강암이 많으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화강암의 그런 게 많은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중에 이제 그거를 우리가 가장 흔하게 나타내는 그런 기법을 쓰신 분이 박수근 선생님이세요. 근데 이런 기법은 여러 면으로 또 쓸 수가 있다고요. 여기를 자세히 보면은 이건 영장이 잘 안 나오네. 한번 더 밝게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밝게 해보면은 조금 밝게 보면 이 색이 나오죠. 이건 어둡고 여기는 좀 밝으면서 틀이 나오잖아요. 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보세요. 이 안에 색이 몇 가지가 들어가 있냐면 한 10가지는 들어가 있어요. 이 속에 아주 어두운 카민과 블랙을 섞은 거와 문보, 번트시엔나, 옐로우 오커, 뭐 여기 이제 그 없는 거는 반색 계열, 그러니까 차가운 색 계열은 없는데, 제가 보니까 얼핏 보니까 여기 또 청색에 가까운 청회색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은 색깔이 들어가요. 물론 색은 삼원색이잖아요. 빨강, 노랑, 파랑 벗어날 수가 없죠. 그걸 섞어서 나오고 이런 색인데, 거기에 이제 탁색인 뭐 검정색, 여러 가지 섞인 색 이런 것들 들어가고 많죠. 그리고 외곽선은 약간 그 번트시에나 문보, 그다음에 약간 그린색도 살짝 섞어야 이 색이 나오거든요. 올리브색 비슷하면서도 문보에 가까운 색, 이런 거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기법,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파스터 기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박수근 선생님의 기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오염된 거예요. 이거 없애야 되는데 이건 자료용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만들 때 여기 이제 호치키스 박은 거 보면은 이것도 이제 제가 90년대 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90년대예요. 97년이니까 이것도 26년이 된 거죠. 벌써 이제 여기에 데모틱하면서 오염이 돼가고 있고, 이건 빨개지고 있고, 이건 이제 머지않아 이제 빨간색으로 변하겠죠. 처음에는 제가 비닐을 씌웠었나 봐요. 보호하느라고. 떼다가만 비닐이 이렇게 있고. 예전에는 여기다 우물라이트 칩으로 이렇게 썼네요. CH. 제가 이제 그 영어 발음으로 CHON을 쓰거든요. UN
JONG, CHU 이런 거 쓰는 게 아니고 CHON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제 어떤 스토리에 그런 게 있긴 있지만 그거는 내 주관적인 얘기니까 여러분한테 비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그 왁구를 보니까 이 호치키스가 이렇게 딱 있잖아요. 이게 정식 왁구가 아니에요. 두 개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만든 거죠. 그런 캔버스고요. 이 캔버스의 옆면이나 뒷면을 보면은 이 족보가 다 나오는 거예요. 작가들은. 이거 97년도 작업이에요. 제가 얼마나 부지런하게 이 재료 연구를 하냐면요, 끝없이 합니다. 지금 이 나이에도 계속 해오고 있는 게 연구예요. 그리고 그 연구는 너무너무 재밌어요. 박사님들이 혼자 뭐 비커에다가 무슨 뭐 화학 그런 거 넣고 연구하듯이 저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런 거로 해서 이 느낌의 어떤 이런 샘플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은근히 또 이것도 제 거잖아요. 이거 뭐 나중에 제가 이제 뭐 더 나이 들어서 그런 거를 바라지는 않지만 무슨 커다란 회고전을 한다? 그럼 제 주력 그 어떤 이 블러썸 시리즈를 다 걸고 한 켠에는 이러이러한 기법들, 그 조선의 기법들, 그 다음에 구한말의 기법들, 그 다음에 이 과도기에 근대에 이루어졌던 기술들, 그다음에 일본의 영향을 받았던 작가들을 탐구한 기법들 이런 걸 다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만들어 놓음으로써. 그리고 사실 이거 창고에 처박혀 있으면은 우리 자식들이나 우리 안 사람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찍는 거는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 그런 겁니다.